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은 2004년 허혜숙 회장님이 장애를 희망으로 바꿔보자는 취지로 설립하였습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은 장애 여성들의 인력 개발과 역량 강화 교육, 가족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에 사랑을 베푸는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보게, 예, 젊은이, 예, 앞을 못 본다니, 그거 안 돼갖구만, 그리야. 근데 여보게, 자네 아까부터 그 여리고 성문은 왜 찾은 게야? 그 여리고 성문이 저의 회사입니다. 아니, 안 못 보는 자네가 여리고. 내일 여는 멋진 여성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사랑을 나누는 복화술 인형극사 원재숙 선생님. 제가 인형극 한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인형극 하면서 공연도 어린이들 앞에서 공연도 하고 또 대학 강단에서 제자들 양성시키고 그러는데 늘 똑같은 것만 하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복화술을 하게 됐어요. 이 복화술은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을 요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입은 벌어지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가고 있고 거꾸로 또 소리는 나갔는데 입은 안 벌려지고 있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순이 어디 아파? 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순이가 많이 아픈가 보다. 철수야. 네? 너 순이 어디 아픈지 알아? 네. 순이 어디 아프대? 의사 선생님께서요.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럼 순이가 죽을 병이라도 걸린 거야? 아니요. 그럼 순이가 순이가 그러면은 암이라도 걸린 거야? 아니요. 그럼 어째서 심각하다는 거야? 공주병이래요. 공주병? 네. 순이야 공주병 맞아? 아닌데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저요. 감기 걸렸어요. 여러 가지 목소리 내기는 힘들어요. 입을 다물고 소리를 낸다는 게.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볼펜 물고도 해보고 어떤 때는 길을 가면서도 하고 차 안에서 하기는 참 좋더라고요. 문 닫았고 소리 크게 질러가면서도 하고 정말 장코대까지 했대요. 옆에 사람이 무슨 장코대를 그렇게 하느냐.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복화술 대사예요. 그럴 정도로 꿈에서도 꿈도 제가 복화술 하는 꿈을 꾸고. 여기 똑똑한 어린이들한테 내가 물어봐 주지. 어린이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니지요? 미안해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서 예수님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미디어는 그냥 평면으로 보지만 이건 입체감과 현실감과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데서 또 자기 아이들한테도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녀 생일날 인형극 하는 사람 초청해서 보여준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그런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적으로 참 좋아요. 직접 자녀한테 뭐 나쁜 버릇 고치게 직접 대놓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인형이 대신 말을 해주면 또 내가 인형을 주의를 시키면 스스로 깨닫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간접적으로 교육이 된다는 거.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른발을 올려놓고 이게 노루발 들었다 놨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왼쪽으로 쓰려고 편하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묶어서 왼발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걸로 밟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꿈은 학교 선생님하고 성우가 참 되고 싶었어요. 철도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 철도 공무원 생활하다가 제가 근무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열차 사고로 다치게 됐어요. 절단이 됐기 때문에 제 다리 위로 기차가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 통증은 어마어마했어요. 오래 갔어요. 그리고 저는 발목 위를 절단됐대요. 근데 이제 그 독 때문에 무릎 위를 잘랐어요. 그래서 많이 한 2년 동안 그렇게 통증이 심해서 정말 약 먹지 않으면 못 견뎠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제가 설 곳이 없더라고요. 아, 무슨 일을 할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여자 인형극 하는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승승장구. 그러다 보니까 야, 나도 하면 되는구나. 그 장애라는 것이 장애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의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귀 안 들리는 사람이 보청기 끼고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안경 끼듯이 내가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의족을 했을 뿐이고 조금 내 발에 잘 안 맞는 신발을 신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유 좌절하고 절망할 시간이 어딨어요. 얼마나 바쁜데요. 제가 시간 나면 애들 가르치고 돌보고 또 인형극 하러 나가고 집에서 또 짬짬이 부업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절망하고 좌절할 시간이 어딨어요. 오늘도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가 방과 후에 나한테 왔다. 근데 오늘은 친구 하나를 더 데리고 왔다. 둘을 가르치니 혼자 가르치는 것보다 좀 쉬웠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문제였다. 데리고 온 아이를 칭찬해 주었더니 삐져 있었다. 그리고는 궁시렁대기 시작했다. 나 쟤 괜히 데리고 왔어. 나 쟤 괜히 데리고 왔어. 나 혼자 올걸. 나는 너무 기뻤다. 사람들이 제가 뭐 손재주가 좋아서 뭐 잘 만드는 거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래요. 왜 그때 그거 만드는 게 왜 없냐고. 근데 저는 제가 만드는 거 아까워서 제가 못 가져요. 다른 사람 주고 싶어서 만들었고 그거를 돈 주고 팔려는 사람도 있는데 돈 주고 팔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 돈의 값어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물로 주면 그 이상으로 그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 주는 게 훨씬 더 저는 행복해요. 큰 인형을 사람 키만한 그런 인형을 만들어서요. 왕자님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공주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드레스 캉캉 드레스를 입고 저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나올 거예요. 얼굴 자체가 인형이기 때문에 공주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좀 몸은 불편하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몸이 불편해도 저렇게 스텝을 밟고 춤을 추는구나, 인형극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컬수를 하고 싶어요. 박수! 야, 철수야. 네? 넌 참 이상하다. 어째서요? 뭐 할 때마다 박수를 받고 하려고 그래. 스타잖아요. 네가 스타라면 사고 후 2년간의 지독한 고통을 겪어낸 원재숙 선생님은 장애로 좌절을 느껴볼 여유 없이 그저 고통이 없는 삶을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원재숙 선생님. 원재숙 선생님의
왕자님과 춤을 추는 복화술 인형극 무대가 기대됩니다. (6년) 주기인 것 같아요. 6년 동안 시골에 그냥 처박혀 있다가 또 6년 동안 복지관에서 복지관 일만 하다가 또 앞으로 6년 후가 되면은 그때서야 또 어떤 꿈을 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 60갑자르 6년처럼 둔원중학교 한문교사 이은주 선생님. 이은주 선생님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먼저 시작됩니다. 1시간 한 5살 때부터 혼자서 이래 다 알아서 하는 걸 느꼈어요. 공부도 그때는 또 뭐 사정이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에도 못 갔거든요. 나 이제 언니 공부하는데 항상 거기 가서 놀다 와요. 놀다 오면서 엄마 언니도 뭐 있는데 연필 사줘. 언니도 공부하는데 공책 사줘. 교정에 제일 먼저 출근을 합니다. 한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도 몰랐었는데 그 한자를 처음 접하니까 너무 신비하고 막 얘가 어떻게 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모양이 생기고 그런 게 너무 신비해서 그때부터 이제 한문에는 홀딱 빠져 있었죠. 그리고 그 전부터 초등학교 때 뭐 가야금이나 한국무용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고전에 대한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문이 좋다고 한문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한문학과를 이제 서슴없이 지원을 하게 됐고 할 때 있잖아. 적장인 누각에다가 화살 써서 우리 이제부터 전쟁 시작한다. 또는 가장 빠른 게 화살이었지. 뭔가를 알려줄 때는 화살을 쐈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쪽지를 묶기도 하고. 그래서 화살이 뭔가를 알려준다. 그리고 입은 말을 해준다. 그래서 알지자에 화살과 입구자가 들어간다는 한문학자의 얘기랍니다. 영상 자료를 많이 이제 눈으로 보고 막 듣고 이런 거 시청각에 애들이 더 막 밝아지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뭐 한자 성어나 고서 성어가 나와도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모습 이런 걸 갖다 같이 연결시키면 애들이 더 잘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찾으려고 하죠. 맞이할령 신자는 뉴라는 뜻의 세시. 그러면 그래서 사극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다큐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그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그 수업 자료를 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한자 시험 한 번을 봤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한자에 흥미를 가지지 않았다가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모습 보면서 한자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한문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두 번째는 한문을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싫어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몇 명 그나마 그래도 뭔가 하나씩 더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쌤 이게 은가뜻이 뭐죠? 이게 무슨 뭐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 보람이 있잖아요. 아 얘네들에게도 한문을 깨우쳐 가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가급지에 있던 분들은 나라지에서 문제를 가져야 되고 이은주 선생님이 가진 장애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체적인 장애인인데 사지 멀쩡하면서 가진 장애인들이 사실 더 많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이은주 선생님의 삶을 보고 정신 차려서 세상을 잘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주 선생님처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저는 장애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똑같이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내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특수교사로서
또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진짜 첫인상에 구김이 없이 정말 행복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랑 똑같은 생각을 그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구나라고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정말 실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산에 가자, 뭐 수영하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운동 왜 안 하세요? 라고 제가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졸업식을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됐죠. 이제 막 병원에 입원하고 뭐 수술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 해서 그 제가 19, 20, 21, 22, 23살에 내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근데 나름 충격이었고 아 막 이렇게 뭐 그 휠체어를 탄 제 모습을 제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한 6년 동안의 시골에서 은둔 아닌 은둔은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병원 가는 것 말고는 아예 집 밖에를 안 나갔어요.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차를 운전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국립재활원에 3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이제 딱 구상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나가자.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보자. 장인으로서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엄청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제 장애는 극복 못할 것 같아요. 평생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냥 그걸 감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지 극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도 잘 살아야 되겠다는, 민폐는 끼치지 말자. 내 장애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게끔 최대한.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 밝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예의도 많이 바르셔서 어른 선생님들한테 예쁨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차이가 저랑 꽤 많이 나지만 그 정말 친구 같고 언니 같고 또 가까운 선배 교사 같고 그리고 옆에 이제 같은 동료 교사로서 배울 점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이제 교사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더 많이 공유하고 공감해 가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문 재밌게 수업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대로 사주팔자 같은 재밌는 거 많이 하시고 그냥 지금처럼만 그렇게 수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뭔가 꿈을 말하기에는 지금 상황에 대처하는 게 더 급해가지고요. 그러니까 6년 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시골에 그냥 처박혀 있다가 또 6년 동안 복지관에서 복지관 일만 하다가 정말 복지관에 있을 때도 나는 이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6년이었다가 또 앞으로 6년 후가 되면은 그때서야 또 어떤 꿈을 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일단 내가 선택한 이게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완벽하게 잘 해내는 게 일단은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내가 만족하고 실증 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 그때 새로운 꿈을 꾸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일단 애들한테 자신감 있게 더 한문을 더 잘 가르치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지금 내 일을 잘 소화해내는 거, 이게 지금은 제 꿈이에요.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사로서 일하는 이은주 선생님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멋진 여성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내 일을 개척하는 멋진 여성, 화이팅!